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명리학의 핵심 골격인 사주팔자, 그것을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연, 월, 일시를 간지로 쓰게 되면은 집의 기둥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주, 즉 4개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뜻의 사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간지가 모두 2개의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8개의 글자, 팔자가 된다. 그래서 사주팔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시면요, 을사년, 무자월, 을묘일, 이모시라고 하는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명조라고도 하고 또 원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공부를 한 거지만 다시 간단하게 이 사주팔자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태어난 연을 연주라고 했고요, 태어난 월은 월주, 태어난 날은 일주, 태어난 시는 시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크게 천간과 지지, 즉 천간은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지지는 땅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8개의 글자, 그 글자가 위치한 궁이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의 천간을 연간이라고 하고요, 태어난 년의 지지를 연지, 마찬가지로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라고 부른다는 것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구성과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사주팔자를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 사주팔자를 이루고 있는 그 간지들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글자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궁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팔자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지들이 위치하는 궁위들의 지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궁위의 해석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금묘화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줄기, 꽃,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물상이기 때문에 물상들이 점유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는 육친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쓰입니다. 연월일시라고 하는 4개의 기둥에서 근이라고 하는 뿌리, 그건 바로 처음 시작하는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이 바로 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월이 되는 거죠. 바로 월의 자리가 묘라고 하는 줄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예요? 바로 나 자신의 자리죠. 근데 거기 위치한 게 뭡니까? 화, 꽃화자를 써서 꽃이다는 겁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다. 따라서 일이 화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주인공을 뜻하는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런 궁위가 되는데요,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되죠?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열매를 뜻하는 것이 마지막 실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뭡니까? 그건 바로 가족의 관계죠. 따라서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가족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아무래도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관계인 거죠. 그렇게 볼 때 나의 뿌리가 되는 육친은 바로 조상이 되겠죠. 그래서 연은 바로 조상을 뜻하는 자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조상에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이고요, 또 나의 형제들. 그래서 월은 부모 형제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있으면 나의 배우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배우자의 자리가 바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의 배우자가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되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바로 자식의 자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줄기, 꽃, 열매라고 하는 공간을 점유하는 물상으로 해석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할 때,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원형 이정을 가지고 분석할 때는 시기별로 명주가 어떤 운세의 흐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추론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연월일시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바로 유소년기가 되겠죠. 바로 연은 유소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소년기를 지나면 어떤 시기에 접어듭니까?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면 뭐가 되죠? 장년기가 되는 건데,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년기를 이제 상징하는 궁이가 되는 거고요. 시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거죠. 노년기가 되는 겁니다.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크게 이제 시기를 나눈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수명과 삶의 패턴 이런 걸 좀 볼 때 그 원을 이루고 있는 이 유소년기는 대체로 1살부터 18살까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가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6년,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할 때 대체로 18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설을 좀 세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꼭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들의 수명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로 그런 패턴으로 이 그 운세의 흐름이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묘화실과 원형이정을 통해서 신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또 시기별 운세들을 추론하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궁리의 해석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공부할 때도 음양, 오행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그것의 이제 물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듯이, 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좀 넘어서서 현대사회의 어떤 이 삶의 모양에 맞게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대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 같은 경우는 계절로 얘기하면 봄, 월 같은 경우는 여름, 그 다음에 일은 가을, 시 같은 경우는 겨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연은 굉장히 먼 과거, 월은 뭐 가까운 과거, 일은 현재,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뭐 미래, 를 상징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공간적으로 우리 볼 때 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먼 곳, 월 같은 경우는 내가 활동하는 어떤 사회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 사적인 공간,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사주팔자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바로 이 명주, 즉 사주팔자의 당사자가 태어난 시간, 정확하게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만세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라고 해서요, 뭐 천궁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육식갑자라고 하는 동양에서 시간을 표시하는 역법의 달력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세력을 보면 매년이 무슨 간지로 이루어진 이 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또 그 년의 각각의 달이 또 어떤 간지로 이루어진 월이다. 또 날은 어떤 간지로 이루어진 날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만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대입을 해서 간지를 도출해내면 됩니다. 사실 그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웠죠. 근데 요즘은 그 만세력 어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세력 어플을 찾아서 자기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은 바로 자기의 사주팔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이 사주팔자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주팔자를 보러 갈 때 뭐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음력으로 말씀드려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적용하는 달력, 만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세력에서 간지를 도출해내는 그것은요, 음력이 아니고요, 당연히 양력도 아니고요, 그것은 절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지를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절기, 입춘에서 시작해서
소환해서 끝나는 모두 12개의 절기, 그걸 또 쪼개서 24절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입춘이니 경칩이니 하는 이런 12개의 절기가 바로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간지를 도출하는 달력이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올해가 2023년인데요. 2023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게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있고요. 우리가 설날이라고 얘기하는 음력 1월 1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량에서 다루는 절기력에서 개묘년이라고 하는 올해가 시작하는 날짜는요. 양력으로 1월 1일도 아니고요. 음력으로 1월 1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의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입춘이라고 합니다. 바로 입춘이 시작되는 날이 개묘년이 시작되는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입춘일이 언제냐면요. 음력으로는 1월 14일이었고요. 그 양력으로는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설날에서도 한참 지난 뒤가 입춘일이기 때문에 음력으로는 1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2023년 생이긴 하더라도 토끼띠가 아니라 호랑이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달의 간지가 적용되는 날도 매달의 1일이 아니라, 즉 음력으로 1일이 아니라 매달의 절기가 시작하는 이른바 절입일이다 하는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주팔자를 구성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간을 잡는 법입니다. 동양에서는 자시에서 해시까지 모두 12개의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의 시작은 자시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주팔자의 이 시간을 잡는 법과 관련해서 조금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크게 좀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시주를 도출하는 법과 관련해서 정자시법과 그리고 야자시, 조자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시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다 하는 것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것이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날과 다음날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자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게 그냥 밤 11시가 되면 다음날이다 하기 때문에 다음날의 간지를 이 일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야자시와 조자시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날과 다음날의 간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은 자시가 되되 시주의 천간의 글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정자시법과 그 야자시, 조자시법이라고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지금 야자시, 조자시법이 이게 다수의 어떤 견해이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의 경우는 자연분만을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자시가 드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주팔자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방금 하루가 자시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시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지편을 다룰 때 이 자시를 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표준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동경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30여 분가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정확한 자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11시에다가 한 30분을 더한 시간이다. 당연히 이어지는 나머지 시간들도 다 30분이 더해지는 거죠.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주팔자를 작성하는 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주팔자를 해석해야 되겠죠. 사주팔자의 구조 그리고 운의 흐름을 분석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통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기륭화복을 추론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주명리학의 가장 핵심이자 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게 10개의 천간, 12개의 지지, 또 그것이 구성되는 이제 간지 이런 걸 공부했다 하더라도 막상 사주팔자 8개의 글자를 보고서 해석하라 하면 쉽지가 않은 거지요. 사실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초보 단계에서는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초보를 마무리하고 명리학의 기본 개념과
기초 이론을 공부한 이후에 중급으로 넘어가는 이론에서 십성이라든지 12운성론이라든지 뭐 신살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격국론, 용신론과 같은 실제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많은 방법론이 있거든요.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주팔자를 이루고 있는 이 간지들이 맺는 이 상호관계 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당 명주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뭐 적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서도 살펴보았던 육친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또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부귀와 빈천의 여부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과 운명의 비밀들을 해석하는 것, 이거를 통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왕초보 단계에서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단식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의 날을 가리키는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태어난 날의 천간, 줄여서 일간이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일간의 자리에 있는 천간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일주, 즉 태어난 날의 간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법, 또 우리가 흔히 띠라고 얘기하는 태어난 해의 지지의 글자,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룰 문제지만 태어난 달의 지지, 이렇게 중요한 궁위에 있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음양, 오행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이다 하는 거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번 그 사주명리 왕초보 교시 공부를 하셨으면 그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통변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처음 사주명리 왕초보 교시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좀 많은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뜯어보고 뜯어보더라도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초 중에 왕기초라고 얘기하는 음양과 오행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주팔자의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즉 4개의 기둥에 있는 8개의 글자들이 맺고 있는 상호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바로 이 오행의 생극재화, 즉 상생이냐 상극이냐,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 중급, 고급에서 공부하게 될 십성이라든지 12운성이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오행의 생극재화라고 하는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설명한 거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명리학의 왕기초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통변을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주팔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거고요. 근데 왜 알려고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이겠죠. 따라서 이 통면론에서 이어지는 사주명리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이른바 개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을 열다 할 때 10개짜리를 쓰기도 하고요. 또 고친다라는 고칠 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명할 때의 운입니다. 그래서 운을 열거나 고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나를 알고 나를 바꾸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개운론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개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어떤 건데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흉한 것은 멀리하고 길한 것은 쫓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명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자 실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거는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 이 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그 사주팔자에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궁이, 즉 일간의 강약이라든지 또 조우 등을 분석해가지고 뭐 과한 기운은 누르고
부족한 기운은 살려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팔자의 조화와 균형을 좀 이루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다 다룰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명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대체로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 같은 경우도 뜻과 이제 모양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발음에서도 이제 오행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오행의 글자를 찾아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풍수라고 얘기하죠. 풍수. 그 다음에 또 날을 담는 것, 또 부적 같은 아주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돼가면서 많은 변화가 됐고요.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다양하게 접하는 많은 기물들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죠. 입는 거, 먹는 거, 자거나 생활하는 것. 이런 데에서 자기에게 부족한 오행의 기운이 담긴 색깔,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개운론들이 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준비한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내용이 많고요. 또 굉장히 좀 많은 양을 다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번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